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9월 3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군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만한 이종섭 전 네. 국방장관이 나오는데, 자, 그동안에 보면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계속 뻔뻔한 대답을 해왔어요. 그리고 뭐 조금 불리할 만한 상황이 나오면 이제 오히려 거기서 뭔가 좀 미안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당연한 뭐 권리라는 식으로 정당한 직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이 이종섭 장관한테 또 중요한 어떤 그 증언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향후 군사 재판의 어떤 그 그렇죠. 향방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주 이상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느라고 거의 하루가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머릿속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이종섭 국방장관일 거예요. 늘 만나고 있으니까 늘 묻고 꿈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묻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뾰족한 묘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원론적인,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론적인 곳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쉬운 질문, 누구나 던지는 질문.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심혈을 기우는 부분은 뭐냐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자. 질문도 너무 많은 정보가 사실 쌓여있기 때문에 깊고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이 거기서 벗어나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이종섭 장관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뭐 대단한 증거를 들이대서 화들짝 놀래게 하거나 이게 아니고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원천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자기의 대답이 궁색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의 증언 또 수사 기록들을 이제 다시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역시나 거짓말 퍼레이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올해 들어서 한 그 말이 이종섭 장관이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전화도 받고 전화도 했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자기간에 이제 그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뭐냐면 자기 표현에 초급 간부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800-7070으로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하게 됐다.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변명까지도 포함해서. 뭐냐면 분명히 7070에 전화를 받고 자기도 급하게 조치를 했는데 민망하니까 그 전부터 자기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찜찜했었노라. 이걸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그것만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그 문제점들이 있죠. 지금 작년 국회에서 이제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였냐면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이 7월 31일 날 수사보고 다음에 있었던 독대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걸 국회에서 아주 철저히 숨겼거든요. 일어나면서 뭐 일사단장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는 말 잠깐 들었다. 그래서 뭐 알았다 이런 정도로 끝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거짓말들을 했다.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작년 9월 18일 날 작성된 거기선 독대를 인정하고 있어요. 또 이 김기한 사령관과 그 독대에서 나눈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구 독대를 부인하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없었던 걸로 감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그 부분은 김기한 사령관의 진술을 통해서 일부 좀 그렇죠.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것도 아마 이제 그 국방장관 전 장관께서도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니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중심이 뭐였냐면 7월 30일 날 결재의 중심은 수사 보고가 아니고 파견 명령을 하겠다. 일사단장을 이제 보직에서 빼겠다라는 거를 결심받은 거죠, 장관한테. 그리고 장관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파견 명령이나마 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날 파견 명령 실제 나왔잖아요. 파견 명령 실제 나갔으니까요. 장관이 허락했습니다. 11시 17분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 왜 감췄을까를 생각하면 뻔합니다. 자기가 했던 말은 뭐냐면 경솔했다. 확신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사에 대한 조치까지 결재를 해준 사람이 경솔했다거나 확신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똑같은 논리로 7월 31일에 결재 번복도 본질은 뭐였느냐? 그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게 본질이더라고요. 이첩 보류는 그거의 전제를 위해서 한 것뿐이고 결국은 파견 명령 취소, 즉 보직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동안 자기가 변명했던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급 간부가 걱정되는데 왜 사단장을 복직시켜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투스타가 초급 간부가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억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 사단장 파견 명령을 감춰야만 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그냥 줄기차게 했던 것이고 김기한 사령관은 알면서도 자기한테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나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그런 모드로 갔던 것 같더라고요. 작년 진술들을 쭉 이제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신문의 요지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뭐냐면 왜 도대체 사단장을 복귀시키려고 했느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안 했고요. 이번에 또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그 왜 일사단장을 휴가 조치했느냐에 대해서 아주 그 이상한 답변들을 했거든요. 정정범 부사령관도 저번 이제 우리 증인신문에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물었더니 굉장히 얘기하기를 주저하고 자꾸만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진술하지 말고 실제 들었던 얘기를 풀멘트로 다 해봐라.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앉았는데 장관이 뭐 일사단장은 뭐 하나 그래서 뭐 어쩌고 했더니 그럼 뭐 휴가를 주게 뭐 이랬다는데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맞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강된 증거들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령관과 장관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사령관은 이첩 보류뿐만 아니라 일사단장 복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걸 따져 묻는 듯한 정황도 있어요. 왜 일사단장을 복귀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그런 진술도 국가인권위에서는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동안 정말 몰랐던 우리가. 그게 이제 초기의 기록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사건이 보면 초기에 확보했던 기록에 진실이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아직 오염되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아직 오염되지 않을 때니까 9월 28일 무렵이거든요. 그게 작년에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간 게 8월 27일이었고요. 이 김계한 사령관이 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서를 받은 게 8월 28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군검찰 조사는 8월 29일 날 받았고요. 8월 28일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강한 부정은 아니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 정도였는데요. 갑자기 다음 날 조사를 받을 때는 박정훈 대령이 자기 항명 사건을 벗어나려고 그 계략을 쓰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자기가 회의가 그 김기한 사령관이 8월 29일 말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자기가 11시에 대통령이 회의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정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박정훈 대령도 모르긴 마찬가지니까요. 둘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 전해줬다는 얘기죠. 전해주고 전해줬다는 정황 증거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어제 이제 조사본부 조사관한테도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단은 그걸 주요 논거로 잡았다. 자, 항명 사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 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이 회의하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 이 두 가지는 오히려 경로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지. 그렇기 때문에 경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다. 자, 경로를 전달하는 거는 7월 31일인데 항명 사태가 벌어진 건 8월 2일이다. 어떻게 이틀 후에 일을 미리 알고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냐. 말이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회의를 했는지는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겨우 밝혀진 거거든요. 8월 30일인지 운영위원회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말실수로 그날 회의가 있었다라고 그 실토하는 바람에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알려지지 지금 않았던. 또 회의록 내용은 지금 저 국회에서 요청하니까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또 없다고 하죠. 네, 그게 없다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최근에 800 7070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체가 드러난 게 뭐냐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는 녹음 시설이 있는 그 3층 회의실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5층의 자기 공간에서 임의로 편하게 그냥 불러다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녹음 시설도 없고 별도로 속기사가 속기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것도 대통령 기록문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는 예. 반드시 녹취 속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속된 말로 야매 회의인 거죠. 우리가 중간에는 한번 왜 그런 저 예상을 했었잖아요. 회의를 하고 끝나고 이제 5층으로 가서 또 별도로 뭐 전화한 게 그러니까 아니냐 이런 예상도 그런 있었는데. 예상도 했었는데 네. 그날 10시부터의 회의가 5층에서 있었고 10시부터 11시 회의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순산 아파트 아예 회의가 거기서 그 계속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또 질책했고 11시부터는 그게 이제 이 대통령실을 잘 아는 분들이 전 행정관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월요일 10시는 픽스돼 있는 회의래요. 그 수석보좌관 회의는 픽스돼 있는 회의고 11시 회의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부서가 돌아가면서 보고를 한다. 그래서 그날은 그 10시 회의 이전에 강희구 그 부속실장이 11시 회의를 어레인지했다. 안보실이 보고하도록. 그래서 안보실 보고를 시작했는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조태용 안보실장도 들어오겠다. 원래는 이 차장과 임종득 국방비서관 그 임종득 이 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둘이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11시 7분경인지 대통령이 또 콜을 했다. 그리고 한참 회의를 하다가 법률적 쟁점이 있으니까 법률비서관도 다시 호출을 했다. 딱 아귀가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 회의가. 그래서 11시부터 회의는 5층에서 있었고 대통령이 정식 녹취나 속기 없이 진행한 회의였고 그 회의 중에 조태용도 불려 들어가게 되고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불려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회의가 마무리될 쯤 대통령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했고 국방장관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17초 만에 잊어버리를 지시했던 거죠. 이제 다 퍼즐이 거의 다 완벽하게 맞춰져서 사실 이제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건들이 이 사건처럼 또 이렇게 완벽하게 퍼즐이 맞춰진 경우도 드물어요. 이게 다 통화 기록이 공개되면서 각종 정보와 함께 분석되다 보니까 실체가 드러난 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물론 이제 어제 박정훈 대령과 저도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체가 다 마무리되는데, 뭐 형사 재판이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마무리되려면 얼추 마무리되는데도 5년은 걸릴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작년에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재판은 변호사들한테 맡기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라.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삶을 꾸려갈지 또 어떤 좋은 일을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라. 이 사건에 매몰되면 그 삶이 피폐해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맞다. 지금 1년이 지났지만 해결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뭐냐면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1년 만에 굉장히 성과가 난 거다. 실체가 1년 만에 드러나는 큰 스캔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도 보면 국정농단 사태 그게 다 이게 입증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특검까지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 사건은 아직 특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군사법원 재판을 통해서 확보된 통신 기록만으로도 이 정도가 확보됐다라는 건 저는 기적에 가깝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로 7월 31일과 8월 2일과 8월 27일을 보고 있거든요. 8월 27일, 28일 그때는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가면서 대통령 경로설이 급부상할 때거든요. 그때도 아마 광란의 하루가 됐을 것이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8월 2일 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수히 전화하고 비서관들은 미친 듯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전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아마 8월 27일, 28일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게 박 단장의 구속으로 직결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맞아 봤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군사법원 입장에서는 항명과 직결되는 사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일리는 있다. 이제 항명 판단하는 데는 충분하다.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로. 그러나 이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뭐 기왕에 본 통화 기록인데 그 27일, 28일, 29일 그 3, 4일 정도만 더 봤더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래 이제 그것은 특검의 몫이고요.